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교 폭력 및 생활지도, 그중 사전 예방 방안에 대해서 모범 답안 샘플을 공유해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폭력 및 생활지도,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모범 답안 샘플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6가지 정도를 떠올려 보았는데요. 회복적 생활교육, 산책 시간, 학교 밖 상담, 학부모 협력, 동료 교사 협력,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그중 첫 번째 회복적 생활교육은 징벌적 교육과 비교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범 답안을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생 속도를 원래 속도로 맞춰주세요. 조금 느리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속도입니다. 느리게 말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우측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문장을 들려드리는 것이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리게 되면 문장을 보고 따라 읽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겨요. 실제 시험장에서 필기해 놓은 거 따라 읽을 거 아니잖아요. 감독관과 아이 컨택 연습해야죠. 세 번째, 사람마다 자연스러운 문장은 다릅니다. 제 문장은 참고로 들어보시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 변형해서 사용하세요. 마지막, 반복해서 듣고 따라 말하면서 연습하세요. 혼자 머릿속으로만 연습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실제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래 상담, 친구 사랑 동아리, 회복적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임과 용서, 화해의 가치를 알게 되고 과거의 상처를 씻고 회복하여 다시금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회복적 관점이 아니라 징벌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처벌로 인해서 자신의 책임이 끝났다는 면죄부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반감을 키워 보복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보복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며 평생 자신의 학교 생활이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징벌적 관점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회복적 관점의 생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산책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생과 학교 주변을 산책하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학생의 심리 상태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교사의 노력을 이해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현재 상태를 더욱 잘 파악해서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교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보다 학교 밖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만난다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가게에 함께 방문해서 가벼운 식사와 함께 상담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교 안에서보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정보로 학생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양측 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뒤 가정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지원이 양측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 협력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혼자 해결할 때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한다면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학생의 학교 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상담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께 면담을 통해 전달하여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이 적절히 제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그 상황만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예시로 들자면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나 진로체험, 목공교실과 같은 메이크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교 밖 활동에 해당 학생을 추천해서 한번 참여해 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새로운 상황에 몰두하게끔 함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어려움을 잊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로운 경험으로 심리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